자, 이번 여러분들 국외로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에선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항일 무장 투쟁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항일 무장 투쟁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더라. 사실 여러분들 1910년대 독립운동기지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했잖아요. 그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싸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자, 어떤 모습들 정리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이 항일 무장 투쟁에 제대로 된 총성을 울렸던 사건. 그 사건은 무엇이다? 그 사건은 바로 여기. 요쯤에서 있었던 1번. 이 사건이 바로 이 봉오동 전투라는 겁니다. 자, 이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장군이 누구였냐면 바로 홍범도 장군이에요.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홍범도 장군이었고요. 근데 일제가 이제 봉오동 전투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지역의 독립군들을 쓸어버리지 않으면 위험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대규모 군대를 끌고 이 지역의 독립군들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을 전개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명분이 필요할 거 아니야. 마치 이모군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자 우리 공사관은 우리가 스스로 지킨다라고 하면서 제물포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일본 공사관을 일본 군대가 들어와서 지킬 수 있도록 했잖아요. 똑같이 여기도 여러분들 여기 옆에 훈춘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두 번째, 이게 바로 이제 훈춘 사건이라는 겁니다. 훈춘 조작 사건. 뭐냐면 이 훈춘, 이 지역에 마적단을 매수해가지고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본이 죽기까지 해. 그러자 일본이 이걸 빌미로 해서 우리가 스스로 지킬게 라고 하면 대규모 군대를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독립군들을 소탕하기 위해서였죠. 자, 그러자 이 독립군들은요, 이 일본군들과 전면적으로 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합니다. 자,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바로 이 백두산 근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벌어졌던 전투가 있으니 그 전투가 무엇이다? 이 전투를 우리는 3번이라고 합시다. 그 전투가 바로 이 청산리 전투다라는 거예요. 청산리 그 일대에서 정말 며칠 동안 전투가 벌어지는데, 뭐 백운평이라든지 어랑촌, 이런 어떤 그 전투들이 바로 이 청산리 전투와 연결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청산리 전투를 이끌었던 인물은 누구였냐라는 거예요. 자, 이 청산리 전투를 이끌었던 인물은 바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김좌진 장군입니다. 김좌진 장군이었고요. 그 주력 부대는 바로 북로 군정서. 들어봤죠, 여러분들? 네, 1910년대 그 비밀운동 기지 설명할 때 이 북로 군정서 배웠습니다. 자, 이 부대가 주력이 되어가지고 바로 이 청산리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 봉오동 전투에 참여했던 이 홍범도와 또 연합 세력들이 또 마찬가지로 또 여기에 합류를 해요. 합류를 해가지고 이 청산리 전투에 함께 싸우는. 그러니까 청산리 전투는 북로 군정서 혼자 했던 전투가 아니고 연합 세력들이 함께 했던 전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합 전투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마치 홍범도가 북로 군정서원에 들어간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여기다 플러스 알파라고 하고 이렇게 가니 낫겠어요. 네, 이렇게 합류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청산리 전투에서 대규모 승리를 거둬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 당시 이 독립군들이 이쪽 지역이 워낙 밝고 그러니까 유인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군을요, 산 아랫자락과 산 정상 위쪽으로 나뉘어서 끌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안개가 낀 거야. 안개 속에서 이 앞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중간에 있던 독립군 세력들은 지리정을 잘하니까 싹 사라져버리고 서로 싸우면서 서로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전투가 바로 이 청산리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일제가 이 지역에서 이 독립군과의 어떤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라고 해서 이 지역을 완전히 소개시켜 버립니다. 완전히 다 태워버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바로 우리는 간도 참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도 참변. 이 간도 지역을 그냥 쓸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활동할 수 없으니까 이동을 해요. 어디로 이동하냐면 러시아 저쪽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북쪽이 어디냐면 바로 밀산부 한흥동인데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이 밀산부 한흥동에 이동을 해서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것을 조직을 해요.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해서 재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어떤 조직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동을 해요.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저쪽 러시아령 자유시로 이동을 다시 이제 합니다. 하는데 이때 러시아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무장해제를 해라. 그리고 우리 군대 들어와서 싸워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야? 우리는 지금 일제와 맞서 싸워야 되는데 왜 우리가 러시아 군에 들어가? 그건 있을 수 없지. 라고 해서 무장해제를 거부해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총격전이 벌어져가지고 또 엄청나게 많은 독립군들이 다치게 되는 어떤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걸 우리는 자유시 참변이다. 자유시 참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유시 참변 이후에 이제 다시 내려와요. 다시 내려옵니다. 더 이상 뭐 여기서 활동하기 어려워지니까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와서 이 지역에다가 3부를 결성을 해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네, 이렇게 3부를 결성합니다. 이게 이제 7번. 네. 3부 결성. 이렇게 3부 결성을 지금 이루어지는데, 이 3부가 뭐냐면 일종의 여러분들 임시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군사, 행정 이런 것들 다 담당하거든요. 근데 일제가 밀어낸 줄 알았던 독립군들이 다시 내려오니까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만주 지역의 군벌들과 협정을 하나 체결합니다. 그 협정이 뭐냐면 바로 미스야 협정이라는 거예요. 이 미스야 협정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독립군들, 조선 독립군들을 잡아서 넘기면 돈 주는 거예요. 와우, 어려워지겠네. 이제는 일제 눈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눈도 피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이 3부, 이 미스야 협정의 영향을 받고 이 3부가 이제 나뉘지 말고 하나가 되자 그래서 3부 통합운동을 전개해요. 3부 통합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3부 통합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조직, 그 만들어진 조직이 두 조직, 위치적으로 본다면 북과 남에 이렇게 나뉩니다. 북쪽에는 혁신의회, 그리고 남쪽에는 국민부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혁신의회와 국민부는 여러분들 1930년대까지 연결될 거예요. 이들이 이제 바로 1920년대 이 항일 무장투쟁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1930년대까지 또 그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를 이어가게 될 겁니다. 자, 1920년대 진짜 그 항일 무장투쟁의 어떤 그 모습들. 와, 여러분들 여기서 놓치지 마실 게 이 노란색 화살표로 이동한 이 거리를 그저 화살표로만 여러분들이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리만 해도 여러분들 정말 수천 킬로가 넘어요. 그 길을 여러분들 이들은 걸어갔을까? 뭔가를 타고 갔을까? 당연히 걸어갔겠죠. 밤에 갔을까요? 낮에 갔을까요? 밤에 갔죠. 일제 눈을 피해야 되니까. 산을 타고 갔을까요? 평지를 갔을까요? 당연히 산을 타고 갔을 겁니다. 여러분들 걸어서 밤에 산을 타고 가는 이 독립군들의 모습, 그것도 이 만주 그 차가운 칼바람을 맞으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들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식민지 조국의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하겠노라는 꿈. 그 꿈이 현실이 되었고 그 현실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흐름들을 그저 외워야 될 그런 텍스트의 글자로 보지 마시고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해줬던 그 사람들의 발자취, 발자국, 여정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는 이분들에 대한, 현재의 우리를 있게 해줬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예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1920년대 저항 끝났지만 이 저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30년대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